종합제 TV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20년 5월 14일 오후 2시 40분입니다. 이제 총선이 끝난 지 거의 한 달이 되었습니다. 이 한 달 동안 진 통합당이 그동안 무엇을 했습니까? 통합당은 졌지만 저는 우파는 지지 않았다고 이야기했습니다. 우파가 그래도 통합당의 41.5%의 표를 몰아주었으니까 다음 대통령 선거에서 저쪽으로 간 표 7%포인트만 당겨오면은 47대 43으로 이길 수 있다. 그러나 남 탓하면은 진짜 진다. 우파가 남 탓하면 진다. 라고 이야기했는데 불행하게도 지난 한 달 동안 이 우파 중에 상당수는 남 탓하고 있습니다. 남 탓하면서 사전투표 부정으로 졌다고 이렇게 사람들의 마음을 심란하게 만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파가 분열돼 가지고 그리고 통합당은 또 이런 극성 팬들의 말을 무시할 수가 없어 가지고 이게 아닌데 하면서도 어정쩡한 자세를 취하고 김종인 비대위 체제를 둘러싸고 합의가 되지 않고 하는 과정에서 주호영 5선 의원 대구 출신이 원내대표로 되었지만은 아직도 속도감을 내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런 사이에 이 세상은 지금 어떻게 변하고 있습니까? 세상이 뒤집어지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아침 신문 보기가 두렵지 않습니까? 수출이 40% 감소되었다. 실업률이 21년 만에 최고다. 그리고 취업자가 작년에 비해서 4월에 40만 명이 줄었다. 조금 있으면은 국가 재정이 파탄 날지도 모르겠다. 이거 그리스나 베네수엘라로 가는 모습이다. 이런 상황 아닙니까? 이 신문을 보면은. 그런데 문재인 정부는 기민하게 움직입니다. 그게 좋은 방향이든 나쁜 방향이든 문재인 정권이 이 사태에 대처하는 속도감은 상당합니다. 그러니까 국민들은 열심히 한다. 문재인 대통령 열심히 한다. 이게 뇌리에 꽉 박혀가지고 이번에 몰표를 준 것이라고 보여지는데 지금 우파 내부의 이 조작론자들, 음모론자들은 세상이 지금 뒤집어지고 있는데 성산 없는 조작론 시비로 세월을 보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 달을 허송세월 했습니다. 이 한 달이 중요했죠, 사실은. 패배하자마자 즉각 패배의 원인을 분석하고 새로운 길을 모색해야 되는 이 한 달을 허비하는데 가장 큰 책임이 있는 사람들이 누구냐? 바로 이 음모론자들입니다. 음모론자. 그런데 이걸로 끝나지 않습니다. 앞으로 닥쳐올 쓰나미, 우파를 쓸어버릴 쓰나미를 바로 이 음모론자들이 만들어내었습니다. 재검표가 이루어질 것 아닙니까? 재검표에서 조작론이 거짓말이었다고 밝혀질 가능성이 거의 100%입니다. 저는 100%라고 단정하는데 그 뒤에 무슨 사태가 일어납니까? 자칭 우파 세력은 이렇게 과학도 무시하고 허황한데 속아 넘어가는 사람이구나. 그러나 막상 그 조작론을 퍼뜨렸던 사람들은 또 거기에 재검표 결과에 승복하지 않을 것이고 승복하라고 하는 동료들을 비판할 것이고 이런 늪에 빠지고 말았습니다. 세상이 지금 어떻게 돌아가고 있습니까? 세상이. 이거는 준전시 상태입니다. 아니, 전쟁보다 더 심합니다. 사망자가 많다고 그러는 게 아닙니다. 사망자가 지금 전 세계적으로 약 30만 명 죽고 미국에서는 8만 명을 넘었습니다. 그러나 전쟁 크게 한번 하면 몇백만 명, 1차 대전, 2차 대전은 몇천만 명씩 죽었어요. 그러나 이번 사태는 그보다 더 세계 사람들의 삶에 영향을 줍니다. 삶에 영향을 줍니다.
이게 1914년이나 1939년의 세계가 아니에요. 인터넷을 통해서 다 연결되어 있고 그게 반응하는 사람들의 태도가 너무나 민감하게 반응을 합니다. 그러니까 그 결과로서 경제 올스톱입니다. 과장합니다만은 경제 올스톱 상태가 되면은 경제라는 것은 이동입니다. 물건과 물건이 이동하고 교환되고 사람과 사람이 이동하고 하는 과정에서 부가 만들어지는데 부의 원천인 이동이 제약됨으로써 앞으로 다가올 사태는 전쟁은 예상이 되는데 이 코로나 사태가 어떻게 수습이 되고 회복될지는 예상조차 안 되는 겁니다. 이럴 때 대안을 제시하고 고민하고 해야 될 사람이 우파 진영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우파는 이런 식으로 꼬시래기 제살 뜯어먹는 이런 내부 투쟁에 휩쓸려 있고 그 사이에 문재인 정권은 고삐 풀린 야생마처럼 막 달리고 있습니다. 국가 재정 무시, 안보 무시, 법치 무시의 길을 가고 있는데 여기에 견제를 해야 될 통합당과 우파 진영이 완전히 조장론에 자기 발목을 스스로 묶었습니다. 이것은 우파 자폐증입니다. 동시에 우파 자폭의 길입니다. 더 한심한 것은 이렇게 하는데 이래서는 안 된다고 경고를 해야 될 사람이 우파 진영 안에서 한 10명 정도밖에 되지 않습니다. 상당수는 이게 아닌데 하면서도 입을 다물고 있는 사이에 음모론자들이 극성을 부리고 있습니다. 극성을 부리는데 이것도 결국은 하루살이죠. 하루살이. 한 달 뒤면은 다 들통날, 거짓말입니다. 들통날 무모한 도박을 하고 있습니다. 무모한 도박을. 가장 어리석은 자는 질 줄 알면서 싸우는 사람입니다. 질 줄 알면서 싸우면 자살이죠. 전쟁이라는 것은 이기는 싸움을 해야지 질 줄 알면서 싸우면 그건 자살입니다. 근데 혼자 자살하면 몰라도 다 데리고 가서 동반 자살하겠다고 합니다. 지금 동반 자살. 따라오지 않는다고 신경질 냅니다. 자, 이런 상황은 제가 앞으로 계속 보도를 해드리겠는데 이 시점에서 제가 강조드리고 싶은 것은 우파 자폐증입니다. 우파 자폐증. 세상은 지금 급변하고 있습니다. 우리 시대에 이런 대사변은 저를 기준으로 생각한다면 과거에 6.25 사변 정도입니다. 6.25 사변을 저는 6살 때 맞았는데요. 아직도 기억이 몇 개는 생생합니다. 6.25 사변, 세상이 뒤집어졌습니다. 흔히 그걸 난리가 났다고 그래요. 난리가 났다. 그 뒤에는 대혼란이 1960년 4.19 때 정권이 바뀌는 세상이 뒤집어지는 걸 봤습니다. 그리고 5.16 때도 한번 뒤집어졌어요. 좋은 방향으로 뒤집어졌습니다. 그러다 70년대 5.16 쇼크가 와가지고 경제가 얼어붙었던 적이 있습니다. 그러나 박정희 대통령의 위대한 영도력으로 그것을 돌파를 했습니다. 그리고 박정희 대통령 시해 사건. 그러나 그것은 모든 국민들의 삶에 다 영향을 미치는 게 아니었어요. 이 코로나 사태는 문명사적 사건입니다. 문명사적 사건입니다. 여기에 어떻게 대처할 것이냐 하는 것은 우파 좌파를 떠나서 문명을 누리는 인류로서 생존하는 방법을 모색해야 되는 생존투쟁입니다. 이 생존투쟁을 해야 되는 이 시기에 공상에 빠져가지고 무슨 통계가 만든 공상의 세계에서 놀면서 우리가 선거에서 진 게 아니다. 선거에서 진 게 아니고 부정으로 졌다. 이른바 정신승리를 즐기고 있습니다. 정신승리를 지금 즐기고 있는데 그게 오래 가지 않습니다. 오래 가지 않는데 한 달 안으로 결판이 날 텐데 왜 이렇게 하십니까? 왜 이렇게? 이제 우파란 말 쓰기도 부끄럽습니다. 우파는 이제 두 가지로 나눠야 합니다. 진실을 말하는 우파와
거짓말을 말하는 우파, 진실 우파와 거짓 우파로 이 우파의 지도를 새로 그려야 합니다. 진실에 대한 합의가 이루어지면 좌든 우든 대화가 됩니다. 그럼 같은 우파라도 진실에 대한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즉 해가 동쪽에서 뜬다는 사람하고 해가 서쪽에서 뜬다고 우기는 사람이 아무리 공산당 싫다는데 문재인 싫다는 데는 합의한다 하더라도 대화가 되겠습니까? 거짓말을 하는 우파는 참말하는 좌파보다 더 나쁩니다. 그런데 지금 뭘 하고 있습니까? 조작론자들에게 제가 묻고 싶은 게, 지금 세상이 뒤집어지고 있는데 뭘 하고 있습니까? 동굴 쪽입니까? 동굴에 들어가니까 바깥에서 비가 오는지 해가 떴는지 안 보이고 그냥 끼리끼리 모여가지고 울분을 토하고, 야, 재검표하면 우리가 승리할 것이다. 군담 소설 쓰고 있습니까? 여러분, 군담 소설이란 건 뭐냐면은 임진왜란, 병자호란 이럴 때 왜군한테 우리가 당한 게 억울해가지고 공상 소설을 써가지고 조선군이 일본을 점령하고 물에 잠기게 했다. 이런 공상 소설을 흔히 군담 소설이라고 합니다. 임진록이라는 소설이 있습니다. 지금 군담 소설 쓰고 있을 때입니까? 세상이 뒤집어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